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맹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입니다. 자, 맹자. 이, 네, 이 맹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유학에 있어서 공자, 그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논어를 이제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이라고 한 책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 증자, 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 책을 이제 편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이 자사라고 하는 분이 그 공자의 손자죠.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분이 이 중용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어는 이제 공자, 공자이고, 논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증자, 증자라고 하는 인물, 증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자사라고 하는 공자의 손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자죠. 맹자. 이 맹자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어대학, 맹자, 중용, 논어대학, 중용, 맹자, 이거를 우리는 사서라고 하잖아요. 사서 삼경 할 때 이 사서가 바로 이 책인데, 대학과 중용의 경우에는 뭐 실제 이게 사상서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어를 할 때도 중간중간 또 대학의 구절도 나오고 이제 중용의 구절도 이제 나오고 주역하면은 이제 중용 구절이 아주 많이 이 중용 속에 주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용은 소주역이라고 해서 작은 주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이 논어를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논어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어는 이제 공자의 말씀을 그 적은 것이 바로 논어라고 하는 책인데, 공자가 사신 때가 이제 춘추 시대예요, 춘추. 춘추 시대. 공자가 사신 그 때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맹자가 살던 시대를 이 전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 시대. 예. 그래서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공자가 사신 우리가 춘추전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죠? 춘추전국 시대. 이렇게 합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춘추 시대를 770년, 기원전 770년부터 403년이죠. 403년. 403년을 기준으로 해서 770년부터 770년부터 403년까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403년부터 그죠? 예, 403년부터 진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이 기원전 222년입니다. 222년까지를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춘추 시대에 이제 춘추 오패 뭐 이렇게 전국 칠웅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춘추 시대의 큰 나라가 일곱 나라고, 전국 시대의 큰 나라가 일곱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일곱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전국 시대의, 를 마지막으로 해서 통일을 한, 나라가 바로 진시황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마지막 중국 통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진나라 때 오면 바로 이제 법가사상,
중심으로 해서 이 진나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지고 구조를 짭니다. 그러나 이 진나라가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 진시황 때 그 분서갱류 이렇게 해서 책을 다 갱류에 불질러 버린 그죠? 그리고 이제 유학자들을 파묻어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요 진시황 이 진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전국시대, 춘추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 맹자는 공자 사후 100년경에 이제 산동성 추 땅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 돌아가신 해는 이제 몇 년도에 몇 년 사시다가 이제 예, 삶을 마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74살의 나이로 죽었다. 84살의 나이로 또는 94살, 97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4살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고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공자가 사시던 때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맹자가 사시던 때를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춘추라고 하는 책을 이 공자께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춘추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맹자가 살던 때를 전국시대라 하는 것은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춘추시대에는 패자들의 시대예요. 패자는 주왕실의 명목만은 존중하면서 실상은 무력으로 다른 제후들을 정복한 때. 자, 이 패자는 그런데 이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주나라라고 하는 주왕실이 그래도 존재했어요. 뭐냐면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요 주나라 땅에 머무르면서 결국 이제 뭐 명목뿐이지만 주 황실에서 이 각각의 제후국이죠. 제후국, 노나라, 뭐 오나라, 월나라, 이런 연나라, 뭐 이런 제후국의 임금을 이제 승인을 하는 이제 승인권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이 개국이 되고 이제 왕조가 바뀌면 중국에서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조선이 개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 황제의 이 도장을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주나라가 명목 명분상으로 황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국 시대에 오면 주나라도 필요 없어요. 주나라 필요 없이 오로지 힘이 센 나라가 어, 장땡 힘이 센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춘추 오패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춘추 오패에 해당되는데 제나라 황공, 오나라 부차, 월나라 구천, 진나라 문공, 진나라 목공. 자, 이 진나라가 결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왕해서 춘추오패로 불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주 여기 오나라의 부차, 그죠? 오나라의 부차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나라, 그죠? 월나라의 이 구천이라고 하는, 이 부차와 구천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생각이 들죠, 이제. 그래서 이
이 부차와 오월이라고 하면, 오월이라고 하면, 이제, 오월 동주, 오월 동주. 자, 오월 동주라고 하는 고사성어, 이 고사성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와신상담,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가 바로 이제 오나라 월나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고사성어죠. 이 오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 보세요. 오나라 월나라는 이제 회계를 이렇게 가운데를 회계는 월나라의 수도예요. 이제 강이 흐르잖아요. 이 강이 흐르게 되는데 오나라와 월나라의 경계에 놓여 있는 이 강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이 손자 구지라고 하는 구지조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싫어하지만 한 배에 타서 강을 건너는데 풍우를 만나게 되면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돕게 된다. 이런 이제 손자병법, 그죠? 손자병법의 구지조에 이제 이래 나오는데 그 여기서 이제 오월 동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뭡니까? 같은 배를 탔다. 이 원수라도 같은 배를 타서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방금 여기 보면 이제 월나라와 오나라 있죠? 월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여기 회계라고 하는 요 지역이 옆에 보면 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 강의 이제 그래서 이제 오나라 월나라가 늘 서로 싸웠어요. 굉장히 너무 저기 아주 그 철천지 원수 이렇게 하면 오나라 월나라 이제 그죠? 오월 이제 오나라와 월나라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오나라 사람과 이제 월나라 사람이 바로 이 회계라고 하는 그 옆으로 이제 그 오나라 월나라에 경계되는 그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 냉랭하게 서로 배 타고 지나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냉랭하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강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내리고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먹구름이 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배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거센 파도가 막 밀치고 이러니까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할 것 없이 뭐 서로 뒤엉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이 뱃사공이 이 돛대에 묶여 있는 이 줄을 풀려고 안간힘을 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급박하고 이러니까 잘 안 되고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돛을 풀어놔 빼야 바람의 저항이라도 적게 받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배사공이 돛을 이제 돛대에 묶인 줄을 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 할 것 없이 서로가 이제 도와가면서 이 돛대를 이제 풀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외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 그 풍랑 이 위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 함께 배를 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이 아주 급박한 그런 순간이 되면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5월 동주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요 강에 얽혀 있었던 강을 따라 이제 나오던 이제 그 이야기 그게 이제 고사성으로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월 동주라고 하는 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함께 배를 탔다.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탄다라고 하는 이 오월 동주는 천지 원수 시간이라도 극박한 상황이 되면 서로 힘을 합친다. 오른손과 왼손을 합쳐서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이제 이 5월 동주예요. 이 오나라와 월나라 둘 사이에 그 이제 철천지 원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바로 오나라의 부차,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이 두 임금의 고사를 통해서 전해옵니다. 이 뭐냐면 오나라 부차의 아버지가 이제 월나라 저기 합녀라고 하는 인물, 합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오나라의 합녀, 예, 오나라의 합녀죠. 자, 오나라의 이 합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합녀가 이 월나라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월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월나라의 당시의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구천입니다. 예, 구천입니다. 이 구천인데 이 합녀가 월나라를 공격을 해서 이 월나라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나라의 이 장수가 쏜 화살을 맞고 이 합녀가 시들시들 이제 하면서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합녀가 죽으면서 이 아들인 부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차야, 넌 내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차가 어,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를 뭡니까?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 때까지 나무 위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이제 복수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워서 뗄나무 위에 누워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와신 누가요? 부차가. 예, 이 부차가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를 기다려요. 예, 그래서 이제 부차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차야, 너는 후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차야,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만날 때마다, 부차야, 너는 후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차가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서 원수 같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부차가 이제 이 월나라의 구천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늘 뗄나무 위에서 자으면서 그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구천이 아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먼저 부차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구천이 이제 지게 됩니다. 구천이 지게 되면서 부차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싸움에 져서 부차에게 구천이 항복을 하고 나라를 전부 다 물려줍니다. 물려. 그리고 뭡니까?
한국을 하니까 뭡니까? 신하국이 되는 거죠.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하의 나라. 신하국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천이 신하가 되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이제 어, 이 회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회계로 돌아오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구천이 뭡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쓸개를 이 혀로 맛을 보면서 저기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이제 원수를 갚기를 이제 네, 희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천이 쓸개를 맛보면서, 자, 이 맛볼상의 쓸개 담자예요. 맛볼상 쓸개 담자. 쓸개를 맛보면서, 원수 갚기를 이제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음, 20년을 기다려요.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 구천이 이 상담을 통해서 다시 부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년이요, 20년. 20년 뒤에, 20년 뒤에, 에, 바로 이 부차를 이 구천이 그러니까 오나라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차를 귀양을 보내요. 귀양. 귀양을 보냅니다. 살려서 귀양을 보내는데 어, 바로 이 부차가 귀양에 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그래서 이제 이 오나라와 월나라, 구천과 부차의 싸움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이 고사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오나라 월나라가 얼마나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서로를 돕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사와 이 그 구천과 부차,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구천 사이에 서로 갚던 이제 그 이야기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를 통해서 전해 옵니다. 예, 요게 바로 이제 이 오나라 부차, 월나라 구천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제나라가 있잖아요. 제나라, 제남 이렇게 되는데 제나라인데 제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가깝고 이 연나라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나라 이제 삼국 유사에 보면 연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이렇게 신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이 연나라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나라와 제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웃하면서 아주 그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중국에서도 그죠? 이 노나라가 바로 가깝잖아요. 예, 가깝죠. 그래서 이, 이 노나라 공자 같은 경우에 동이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예. 여기가 예전에는 고구려, 연나라와 바로 이웃한 게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발행, 이래서 전부 이제 우리 이 한반도와 어울리는 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인나라가, 어, 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연나라의 주민들이 전부 이렇게 한반도로 건너오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춘추 시대와 그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 이렇게 해서 전국 칠웅 이렇게 이야기하고 춘추 오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하고 합정연행해서 소진과 장이해서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그래서 이 맹자가 있었던 살았던 그 때가 바로 전국시대였다. 이제 맹자라고 하는 책은 맹자가 주장한 왕도 정치, 이 왕도 정치. 맹자의 정치 철학은 왕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는 민생의 보장에서 시작해서 도덕적인 교화에서 완성된다 해서 왕도 정치는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도덕적 기준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거짓부름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어, 폭력, 뭐 폭압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 그 이제 정치는 해야 되고 그러한 정치는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왕도 정치의 기준입니다. 군주가 덕에 의해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하고 백성이 그 덕에 화답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도덕적인 관계로 맺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도 정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정치는 결국은 어,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그죠? 선하기 때문에 군주가 덕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덕으로서 따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의로우면 임금이 이 의로울 때 임금이 의롭게 어, 왕도 정치를 행하게 되면 의롭게 이 왕도 정치를 행하게 되면 이 왕도 정치를 행하게 되면 그죠? 백성들은 뭡니까? 왕도 정치. 백성들은 뭡니까? 충성으로서, 충으로서 이 의로움에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으로서 어, 임금에게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충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 의로움의 기준이 뭡니까? 교화. 백성들을 덕으로서 교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이 덕으로서 이제 교화하고, 그 중심에 바로 이 백성들이 자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군주는 의로워야 돼요. 군주가 의롭지 못하면 신하에게 충성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예. 군주가 불의한데 불의 군주가 불의하면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모가 자식에게로 주고, 그죠? 위에서 아래로 주고, 상사가 하사에게 이렇게 주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물 흘러가듯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되는 거다. 아, 그래서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버지가 자애로울 때 자식이 효도하고, 그죠? 군주가 의로울 때 신하는 충성하고, 남편이 온화할 때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이 어른은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맹자는 이 왕도 정치가 자신이 만든 어떤 견해가 아니고 요임금, 순임금 이래에 내려오는 정치다. 요임금, 순임금부터 이어오는
정치다. 그래서 요임금, 선임금, 우임금, 문왕, 무왕, 공자, 뭐,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오는 이 도통이다. 네, 도통. 이게 바로 도통입니다.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덕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덕에 화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상하, 위아래가 도덕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그죠? 그럴 때 국가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리더가 의롭지 못할 때, 예, 의롭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얘기라고 하는 책에 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 인데 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언뜻 지금 얘기라는 책이에요. 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 군자는 능력을 숭상하고 아래 사람에게 양보하고 소인들은 농사일에 열중하고 윗사람을 섬겼다. 자,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 군주들은 능력을 숭상하고 능력을 숭상하고 그죠? 능력을 숭상하고 어, 아래 사람에게 양보하고 예, 윗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을 때에 군주들은 자신의 공적을 뽐내고 윗사람이 자기가 잘났네, 자기가 잘하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 공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면서 소인을 억압하고 아래 사람을 억압하고 소인들은 실제적인 기량을 가지고 군사에게 대항한다. 그러니까 이 군자들이 군주들이 자신의 공적을 뽐내고 소인을 억압하게 되면 소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 기량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합니까? 바로 군주에게 대항하는 거. 이게 얘기라고 하는 어떤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기에서 리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군주 또는 군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이 능력을 승상해서 사람들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아래 사람에게 양보하고, 예? 그렇게 되면 아래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하게 되고, 그 일에 열중하면서 윗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거꾸로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하게 되면 소인들은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다 해서 윗사람에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의 요체는 바로 그거예요. 이 왕도 정치의 요체는 어, 민생 보장, 도덕 교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맨 앞에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맹자의 맨 앞에 하필 완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맹자 사상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이 맹자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어찌해서 임금 이제 맹자가 양나라 해왕에게 이 저기 맹자를 맨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 어찌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임금님을 꾸짖는 그 대목이 맹자의 맨 처음에 나와요. 이게 바로 왕도 정치 요체거든요. 그래서 이 맹자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결국 이 공자까지 전해오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리고 이제 문왕, 무왕, 주공, 그 다음에 이제 공자, 그죠? 공자, 쭉 해서 이어오는 이 도통의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바로 이, 정치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왕도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 이 맹자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양예왕, 공손추, 등문공, 이 고자, 진신장, 만장, 뭐 이루장, 뭐 여러 가지 해서 공자와 제자들 사이의 문답과 군왕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맹자의 이 자기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맹자를 사실은 이 논어라고 하는 책보다도 맹자를 읽으면요, 정말, 아주,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달라지게 돼요. 예, 한번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이 맹자를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자, 맹자라고 하는 책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정말 이 맹자라고 하는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자, 이 맹자가 지향하는 왕도 정치 요체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 첫 번째가 맹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먹을 것,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 예.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어, 뭡니까, 이 삼국유사의 경대광 때 충남사가, 어, 경대광이 안민가를 불러달라 하니까, 안민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울 때 나라가 안정될 거다. 거기에서 이제 안정되는 기준점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나? 라고 한다면 나라가 안정될 거다. 그 어디로 가겠나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 구절이 뭐냐면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리니 백성들이 뭡니까? 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라가 잘 잘 될 거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기준점에는 뭐냐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리더는 바로 경제적인 풍족함,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기준이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뭐냐면 질서적인 측면이거든요. 국가의 그 유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엄격한 잣대로서 법을 집행하게 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만 하지 실제적으로 나라는 잘 안 다스려져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해죠, 덕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 구성원들끼리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윗사람이 덕으로서 도덕 정치를 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덕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왕도 정치의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성선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선하다는 거죠. 왜? 저기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인 토대를 해주면 사람들은 다 착하기 때문에 배부르면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맹자의 왕도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에 시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이 왕도 정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지금 이제 13주가 되는데 이제 이 14주 차에 맹자의 왕도 정치와 아, 이제 그 장자에 대해서 잠깐 하고 수업을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 맹자를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